안녕하세요. 제이아그로TV의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식물 재배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뿌리의 기능과 내병성이란 이름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이 식물에 대한 뿌리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식물은 흔히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 뿌리는 사람의 뇌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이런 모든 지시는 우리 머릿속에서 뇌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식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식물의 균형, 안정도를 결정을 하는 것은 뿌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 식물은 우리 사람과 비교를 할 때 유전자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식물 부위를 나누어서 본다면은 이 뿌리는 우리 유전적인 요인에 가깝다. 즉 사람의 혈통과 가깝다.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은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선천적인 능력이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은 다 틀립니다. 사람의 생김이 전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유전적으로 공부도 좀 더 잘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체육을 더 잘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좀 더 근면한 집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전적인 요인에 굴복해서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집안의 유전자가 유전적으로 체력적으로 조금 약하다면은 평상시에 좀 더 체력을 보강하는 데 힘을 쓰고 체력적인 일보다는 또는 정신적인 일에 더 직업을 평생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특성을 알고 후천적으로 응대를 하거나 즉 대비책을 세워서 인생을 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뿌리는 후천적인 요인보다 선천적인 요인에 즉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가까울 정도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즉 유전적으로 상당히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뿌리를 비행장의 관제탑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비행기가 뜨십시오. 아니면 비행기가 착륙을 하세요.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은 비행장의 관제탑입니다. 우리가 선박이 많이 있는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가보면은 거기서도 배를 입항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제사들이 있습니다. 또 배를 출항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뿌리는 식물 전체에서 식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식물 전체의 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자라고 뿌리로부터 죽는다라는 이런 격언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건물을 높이 지을 때는 반드시 밑바탕, 즉 건물의 밑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특히 이 부분을 튼튼히 쌓아야 위에서 오랫동안 높은 곳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미국 같은 데는 100층이 넘는 빌딩도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실에 있는 롯데빌딩이 106층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높이 짓는 빌딩일수록 어디가 더 튼튼해야 될까요? 빌딩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땅 밑변에 기본적인 설계가 더 튼튼하고 이곳이 튼튼해야 위로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두바이에 가보니까 약 160층에 가까운 그런 높은 빌딩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인간의 기술들. 그 기술이 이제는 우리 한국의 잠실에도 도입이 돼서 한국의 랜드마크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건물을 짓고
또 앞으로도 속속 아마 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건물 전체를 설계를 할 때 이 밑부분을 잘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식물이 지상부가 튼튼하고 수확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이 뿌리의 밑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큰 빌딩, 튼튼한 빌딩을 위해서는 튼튼한 밑부분이 기초가 필요하다. 잘 다져진 기초가 필요하다. 그것은 식물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식물을 보면은 식물의 뿌리가 잘 나오고 활약을 잘 하고 이 생성이 잘 될 때는 식물 뿌리 주변에서 CYK, 사이토키닌과 같은 이런 호르몬 종류들이 잘 발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뿌리의 기능이 아주 좋을 때는 호르몬 생성도 원활하고 호르몬 생성이 원활할 때는 뿌리 발달도 아주 용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이 뿌리의 맨 마지막 부분, 말단. 우리는 흔히 이것들을 루트캡, 뿌리 골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야 되는데 특히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뿌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생성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되면은 물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모든 기능들이 좋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뿌리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은 호르몬 생성도 어렵고 뿌리의 발달도 어렵고 식물체 전체의 균형이 나쁘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대체로 병에도 대단히 약해진다. 뿌리가 이렇게 기능이 잘 안 될 때는 각종 병이 침입을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뿌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식물은 뿌리로부터 살고 뿌리로부터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농업을 평생 가르쳐준 정말 잊지 못할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휴스턴에 있는 스톨러 연구소의 창업자이십니다. 제리 H. 스톨러 박사라는 이분은, 이 스톨러 박사님은 이렇게 기술 개발을 농업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전 세계에 기술 보급을 하면서 또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번 돈을 저희 농업인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약 1조 원대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100% 기부를 해서 가난한 농업인들의 자녀들, 편부모, 즉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밖에 없어서 공부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재단을 스톨러 복지재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서 설립한 재단도 스톨러라는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스톨러 J재단이라는 저의 성을 따가지고 스톨러 J재단이라는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작지만은 농업인들 속에 또 다문화 가정들 속에서 힘들게 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흉내라도 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연구소 재단의 설립자이신 제리 스톨러 박사는 가장 제일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plant grow from root, plant die from root 여기 나옵니다. plant grow from root 즉 식물은 뿌리로부터 자란다. 식물은 뿌리로부터 자란다. 그다음에 plant die from root라고 했습니다. 즉 식물은 뿌리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lant grow from root, plant die from root. 식물은 뿌리로부터 살고 뿌리로부터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뿌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비행장의 관제탑 같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의 뇌와 같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팔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의 원천은 우리 뇌에 있다. 즉 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그 원천은 뿌리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만큼 식물에 있어서의 뿌리는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중요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토양 구조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토양의 입자, 토양과 입자 이 사이를 중간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인터플레이트 존, 즉 이 하나의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가 중간지대다. 플레이트 존이다. 인터플레이트 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적절한 비료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곳에 염분이나 갈이나 마그네슘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특히 염분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이 부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유지가 되고 발달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중간, 하나의 판, 이런 플레이트리트라고 하는 이런 판이 판과 판 사이의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용어로는 흔히 떼알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떼알 구조다. 또 이게 좁아진 고자를 우리는 호달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지처럼 펄펄 나는 그런 땅은 물을 주고 나면 굳어버리고 위에서는 물을 붓지만 물이 옆으로 흐르면서 땅 밑으로는 실제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뿌리가 얕게 번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식물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형태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진을 하는 것이 지상물을 더 단단하게 유지를 하고 오랫동안 여기에 과일을 하나 매달아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이 고추밭 같은 데를 가보면은 고추 모종을 키울 때부터 너무 밀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밀식을 하면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여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뿌리 발달이 많겠습니까? 뿌리 발달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적겠습니까? 당연히 뿌리 발동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뿌리 발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뿌리 발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 구조도 중요하고 토양 속에 공급하는 성분들, 토양을 해치는 성분들을 과도하게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뿌리 형태를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이 식물체 전체의 건강, 처방학이 아니고 면역학, 예방학, 면역성을 높이고 병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학을 하는 데는 그 첫 번째 걸음은 뿌리의 중요성이 있다. 또 뿌리의 중요성과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영양물질을, 미네랄을 비폐식으로 골고루 공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줄기차게 식물을 장기간 재배를 하다 보면 영양물질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뿌리에 좋은 성분들을, 이런 좋은 특수 영양물질이나 비료들을 공급할 때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뿌리에 좋은 영양물질들을 공급을 할 때도 장기간 재배를 하다 보면 이 뿌리가 노화가 되는데 이 노화된 뿌리들을 조금 발달을 좀 더 빠르게 해줄 때는 세포 분열제 같은, 여러분들이 아는 셀 스티뮬레이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시중에는 가보면은 그 중에서 좀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고 기억에 남는 제품들이 있으면은 뿌리 밑에 관주를 할 때도 조금씩 이렇게 혼용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뿌리 발근도 잘 유지를 하고 토양의 형태도 그대로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 전체를 잘 유지를 해서 병 발생이 없거나 병 발생이 있더라도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예방학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중요하다. 그 뿌리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토양의 조건도 중요하고 또 토양에 끊임없이 사용되는 이런 비료의 종류들도 중요하다. 이런 사실들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식물은 뿌리로부터 자라고 식물은 뿌리로부터 죽는다라는 격언을 농업을 하는 한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